예, 안녕하십니까. 튜토리 선생님입니다. 16세 성공하기죠. 어설픈 상위권에서 슈퍼 상위권으로 이런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상위권은 상위권인데 그렇게 욕심이 좀 없어요. 근데 이런 애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슈퍼 최상위권, 나는 서울대 아니면 안 가겠어, 난 의대 아니면 안 가겠어, 어떻게 하면 이런 아이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인간 본성하고 본능은요 원래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성하고 본능을 자극하게 되면은 그 표현이 안 됐던 욕심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설픈 상위권도 슈퍼 상위권이 되고 그 막강 최상위권이 되는 것은요 본성하고 본능이 원래대로 기능이 되살아나면 됩니다. 중3 학생이 있는데 뭐 영어 시험 봤더니만 90점 정도 맞고 어차피 A니까 이 정도면 만족이야,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학생을 바라보면서 어떤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욕심을 좀 부려가지고 A를 맞더라도 100점을 맞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어머님의 의도가 100% 옳다고는 할 순 없지만은 그 대입게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옳다고 저는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 아들이나 딸내미가 90점 정도의 만족을 한다면은 어떻게 표현하시는 게 좋냐면은 그냥 잘했어, 지금도 충분히 잘했어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좀 황당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그 모든 인간은요 다 나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 나름이라는 게 다 뭡니까? 다 자기 기준에서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0점 맞은 애는 자기 나름대로는 잘 맞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10점이나 20점 맞은 학생들도 거기 틀린 문제 있어 그러면은 밖으로 시험지 들고 나오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나름대로는 한 문제 더 맞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거리에서 노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들 시선이 실패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삶을 마감하지 않고 나름 열심히 노숙 생활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저부터도 누군가 저한테 더 열심히 살아 그러면은 그 얘기가 이렇게 듣기 싫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충분히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군가가 더 열심히 살라고 그러면은 짜증이나 이런 불쾌한 마음부터 납니다. 어머님 스스로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분명히 그렇다고 느낄 겁니다. 애들은 더하죠. 애들은 그 성인보다도 이성이라는 고리로 감정을 통제하는 게 좀 기능이 약하잖아요. 감정이 거의 99.999% 거의 100% 감정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아이한테 90점 맞아서 만족하고 있었는데 이런 태도가 마음에는 안 들겠죠. 근데 거기다 대놓고 더 맞아야지, 100점 맞아야지 이러면요 짜증부터 나고 열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존감을 충족시켜주는 태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잘했어, 지금도 충분히 잘했어, 이 말 자체에 굉장히 마음속이 해피해집니다. 일단 해피해지는 마음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인간은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면 됩니다. 이걸 모든 인간이 다 바라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도 괜찮아 라는 태도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핵심이에요, 핵심. 거기다 뭐 추가적으로 뭐 해라 더 해라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가르쳐주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매력이라는 걸 좀 가르쳐줘야 돼요. 인간의 매력이라는 건 뭐냐면 플러스 1 정도에 불과합니다. 플러스 1이니까 굉장히 작은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가게를 간다고 그럴 때 A 가게하고 B 가게 두 가게가 똑같은 걸 판다고 그랬을 때 어느 쪽이 만약에 선호도가 있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A 가게를 더 선호한다 그러면은 대부분 굉장히 그 작은 차이 때문에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원이 조금 더 이쁘다든가 점원이 조금 더 친절하다든가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의 가짓수가 한두 개 정도 더 있다든가 뭐 그런 차이 때문에 B 가게가 아니라 A 가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요 작은 차이를 아이한테 스토리텔링으로 가르쳐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연애나 TV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제가 매번 느끼는 게 뭐냐면, 굉장히 잘난 얼굴이나 엄청나게 예쁜 여자 연예인은 인기가 있는 게 당연합니다. 우월하잖아요. 일단 밖에서 보더라도 감탄이 절로 나고. 그런데 제가 주목해서 보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못생긴 연예인들이죠. 못생겼는데도 매력이 상당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잘생긴 연예인들하고 그 못생긴 연예인들이 같이 나오게 되면은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거는 못생긴 연예인의 힘이
훨씬 더 막강합니다. 저는 거기서 매력의 힘이라는 건 엄청나구나 하는 걸 매번 느낍니다. 그래서 매력이 뭐냐면은 기대 이상인 상태를 그 매력이라고 표현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기대 이상이 결국 뭐냐면 평균 이상입니다. 원래 평균이라는 게 정해지지 않는데 우리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이 정도면 평균, 이 정도면 기본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런 것보다 조금만 더 능가할 때 우리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느낍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 굉장히 작은 차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알아야 될 게 바로 이 매력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매력만 알고 있으면은 자신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묘한 게 이제 백두산하고 한라산이죠. 우리가 백두산하고 한라산을 왜 기억하냐면은 한국에서 남북한 합쳐서 제일 높은 산이 백두산이고요.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이 이제 한라산입니다. 둘 다 뭐냐면은 이제 화산으로 이루어진 산이죠. 근데 이제 백두산하고 한라산이 유명한 거는 북한 1등, 남한 1등이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그럼 나머지 산, 북한에서 2등 산은 어딥니까? 우리가 기억을 못하죠. 남한에서 2등 산 또 어딥니까? 우리가 기억을 못합니다. 이 기억을 못하는 것의 가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은 1000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1등하고 2등의 차이가 1000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바로 이 작은 차이 때문에 그 매력이 발산이 되는 거고, 이 작은 차이 때문에 기대 이상이라는 것이 발생이 되는 거고, 결국 이 기대 이상의 값 때문에 우리가 인지하는 능력이 1000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여기 재밌는 통계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97.5, 그 다음에 이제 95.3, 그 다음에 94.0, 그 다음에 93.8입니다. 여기 가만히 보시면은 97.5가 95.3보다 플러스 2.2점 정도, 그리고 95.3이 94점보다 플러스 1.3 정도 앞섭니다. 또 94.0이 93.8보다 0.2 정도 앞섭니다. 이게 뭐냐면 2022년도에 정시 합격자 점수입니다. 이 97.5가 이제 의대고요. 그리고 95.3이 이제 서울대고, 그리고 94.0이 특이하게 고대가 연대를 이긴 해입니다. 고려대학교고, 93.8이 연세대학교입니다. 연대하고 고대는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보편적으로 연대가 조금 높습니다. 조금 높고 고대가 조금 낮습니다. 근데 이제 2022년도에만 특이하게 고대가 0.2 정도로 연대보다 좀 점수가 좀 잘 나왔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대부분의 애들이 의대를 가고 싶어 하잖아요. 의대를 가고 싶어 하는데 서울대 전체 평균보다도 플러스 2.2 정도 맞으면 된다는 겁니다. 아주 미세한 점수예요. 미세한 점수. 또 연대나 거기 고려대학교보다는 우리가 서울대학교를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플러스 1.3입니다. 바로 요 굉장히 요 작은 차이 때문에 엄청난 매력이 발생되는 거고, 바로 이 기대 이상의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점수 차이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보여주게 되면 아이들의 머릿속의 의식 체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90점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되겠구나. 97점 이상을 맞으면 의대구나. 자기가 의대 갈 수 있는 점수를 맞을 수 있는데 의대를 선택해서 안 가는 것하고 점수를 못 맞기 때문에 못 가는 것 간에는 차이가 많죠. 그런 차이를 본인이 느끼게끔 해줘야만 됩니다. 이렇게 차트로 보여주게 되면은 애들이 많은 느낌을 좀 갖습니다. 특히 중3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입시가 자기하고 좀 멀리 떨어졌던 것 같다 하도 이러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자극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점수 90점이라는 걸 갖다가 생각을 좀 달리 하게 되겠죠. 하나의 문장으로 메시지를 얘기해 주면은 1점 차이가 서울대하고 연고대를 갈라주고요, 2점 차이가 의대와 서울대를 가른다라고 얘기해 주게 되면은 이 기대 이상이라는 것이, 이 작은 차이가 가져오는 그 기대 이상의 효과라는 것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갖다가 학생들은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대가 연고대보다는 매력적이고, 아무래도 애들 입장에서는 의대 쪽이 서울대보다도 매력적이라고 느낄 수 있겠죠. 그것을 가르는 점수 차이는 바로 1점하고 2점 밖에 안 된다는 걸 명쾌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력의 순서를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습니다. 의대, 설령고, 스카이죠. 스카이.
그 다음에 IST 계열 카이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지스트. 지스트가 먼저겠죠. 카이스트, 지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IST 계열 대학. 그 다음에 이제 서성한, 전통적으로 유명한 대학이죠. 서성한 중경외시. 그 다음에 지국대는 이제 지방국립대학교. 그 다음에 기타 대학들이 이렇게 난립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중간에 뭐 포함 안 되는 대학들도 좀 많아요. 많은데 이제 따지기 전에 윤곽만 이렇게 제시해주면 됩니다. 윤곽 제시해주기 좋은 데가 바로 여기죠. 그죠?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설령고라는 순서보다도 또 오히려 이제 서울대 다음에 IST를 더 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나서 연고냐 고연이냐 그건 뭐 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거의 뭐 비등비등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설령고 IST까지는 이제 스카이라인으로 이제 봐줘야만 되는 거죠. 근데 각각의 대학들 간의 점수 차이가 1점, 2점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를 인지해 주면 됩니다. 그럼 그 인지를 해주게 되면은 이제 90점 정도에 만족했던 아이들이 자신의 매력 순위가 한참 떨어진다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그럼 뭐 이 정도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조금씩 싹 트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속에다가 씨앗을 심어줘야 돼요. 씨앗. 그래서 그 씨앗이 자라나 가지고 그 본성과 본능을 자극해 가지고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위적으로 좀 더 잘해야 돼, 좀 더 잘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짜증이 나지만은 이런 통계 수치하고 실질적인 순서, 사회적인 인지도 이런 것들을 가슴속에 품어주게 되면 알아서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님들 요 내용을 잘 적어뒀다가 전달을 좀 잘 하세요. 아니면 이 영상을 같이 보여주면 됩니다. 예, 전교 1등 공부 습관 꼭 다운받아서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어설픈 상위권도 그 울트라 슈퍼 최상위권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전개되고 마인드 컨트롤도 일부 소개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책 읽는데 걸리는 시간이 15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15분만 투자해 가지고 본인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기회가 있으면 공격적으로 활용하십시오.